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콤드라이버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어제 목요일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 정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뭐 올해 2022년도는 잘 보내고 잘 흘러 보내셨나요? 크리스마스 때는 또 뭐 하시나요?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뭐 커플이신 분들은 또 같이 보내실 거고요. 부부이신 분들은 또 크리스마스냐고 하면서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솔로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24일 날 술 많이 드시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26일이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역시 여김없이요. 월봉은 그냥 반봉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달이면 큰 방향성이 그래도 잡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장 큰 봉인 이 1년 봉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장대 음봉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뭐 그냥 제가 지금 사면 딱 어떤 거라 했죠. 나는 12월 동안에 지금 반등 오는 게 이 아래 꼬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는 거고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달은 사실상 가급적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또 15일 날 뭐가 있죠? FOMC라는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요. 또 적어도 0.5%의 빅스텝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0.5%가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0.75를 우리가 벌써 네 번 연속 맞다 보니까 0.5라는 수치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0.5%도요 엄청나게 큰 수치예요. 아마 이 시장성이 나오면 그래도 반등하는 기미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대부분의 우리가 예상 지표들을 보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봉만 보면 흐름은 큰 파동상 1파, 2파, 3파, 4파, 5파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이 4파와 5파의 흐름이 월봉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맞추냐 맞추지 않느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1월에는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저는 4파와 5파의 흐름 중에서 양봉이 나왔고 한 번 더 그래도 반등을 하고 추락을 하는 흐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11월에 일단은 제 예측과 좀 반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주봉상으로 보면 진짜 이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12월 동안에 반등이 그 아까 1년봉이 이만한 장대 음봉이 조금이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기 위해선 이 11월이 그냥 월봉은 어차피 맛이 같고 주봉상으로 지금과 같이 그냥 주봉이 양봉을 계속 꽂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꽂아야 하냐면, 지금 잘 보시면 이미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간다고 치면 일단 15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봉이 주봉상으로 15일까지면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되 12월이 그냥 말 그대로 아래 꼬리만 좀 단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냥 이 장대 음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봉이 계속 상승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월에 가면 다시 쳐박아야 돼요. 그만큼 여기 나왔던 이 봉은요 저항이기도 한데요, 쉽게 넘지 못하는 봉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의 흐름은 사실상 여기서 나왔던 저항과 이 장대 음봉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이제 2022년도는 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대신에 단순히 12월이라는 월봉만 보면 그냥 이 음봉 안에서 박스권을 얼마나 그리냐, 그리고 FOMC라는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위아래로 가지고 노느냐의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12월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진아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바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일까지는요 기존의 FOMC 때와 같이 그냥 질질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질 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는 저점을 또 깨지지 않으면서 시간만 축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2022년도 1년봉은요 갖고 놀기에 딱 좋아요. 왜냐하면 1년봉이 위아래가 지금 또 열려있는 상황이고, 그래봐야 결국은 이 더 달고 가느냐, 그게 아니면 6개월 봉만 보더라도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냥
만약에 떨긴다고 하면 12,000이 일단은 올해 저는 최후의 저점이라 보고요. 그 이하는 솔직히 2020년도에는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도 강한 지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13,000.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 거의 80%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13,000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달렸던 이 부분도요. 이 저항을 뚫고 반등은 한 번씩 오거든요. 13,000이 뚫리면 저는 12,000에서 13,000에서 지지는 한 번 받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기는 건 있어도 13,000이 한 번에 뚫렸다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꼴은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2022년도에 내가 뚫리면 13,000에서 지지는 받을 것 같대. 이게 무작정 13,000까지는 갈 수 없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주봉상 양봉이 계속 뜨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23년도에는 이걸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서 2030년도에 10,000달러 이하로 흘러가느냐의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8,000이 보이는 구간인데 이게 만약에 되면 이런 꼴이 나오겠죠. 지금 6개월 봉이 2020년도에 본다고 하면 요런 이제 음봉이 되겠죠. 지금 요렇게 음봉이 되고 위아래가 다 있고요. 그 다음 2023년도에 뚫리는 봉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또 다시 봉을 말아 올리는 흐름으로 되게 되면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냐. 바로 우리가 과거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월봉 흐름 있죠. 이때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나왔던 흐름인데 바로 이거예요. 이때 상승 후에 떨렸던 이 흐름 있죠. 이때가 정확히 산 하나가 그대로 저점과 고점이 그대로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산 하나 있죠. 이 산 하나가 그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보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음 차트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바로 이 산 하나의 중심값 이상을 못 올라가고요. 그 다음 계속 중심값에서 고점이 계속 낮춰졌어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산이 계속 만들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보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흐름이 흐른 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뚫리면 결국 이 저항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래로 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매수 찬스인데 여기까지 이제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남은 게 월봉, 일봉, 6개월봉 다 끊어져 있는데 3개월봉 보면 똑같이 이미 삼각수렴을 벗어났고 이미 추세를 이탈하는 봉이 3개월봉상 떨어졌고 만약에 이게 지금 주봉상 깨지게 되면 12월은 최소한 버티되 1월에 나오는 봉이 4월까지잖아요. 2023년도부터 1월봉에서 4월봉까지가 아마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워낙 높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바로 21,000 이상은 못 가고 여기가 또 저항이기 때문에 17,000, 18,000에서는 걸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봉이 떨어지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추세를 전환하게 되면 이제 삼각수렴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삼각수렴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추세가 이 안에서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흐름상 이 안에서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삼각수렴을 만들고 그 다음 하락을 보는 이유가 이제 이 비트코인의 초창기 시절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 이제 파동상 정말 큰 월봉, 연봉상 대파동으로 보면 이 흐름이 다시 눌리고 다시 쌍봉으로 끝내는 이거 자체가 크게 보면 추세 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추세 라인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다시 타고 눌림과 상승과 하락 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으로 저점이 다시 받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러면 사실상 거의 6,000, 8,000을 본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관건은 주봉이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주봉상 보면 차트 자체가 지금 이 주봉 흘러가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달러상 양봉이 아래 깃발이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주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15일까지 끌고 가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는 끌고 가고 이걸 이제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건데 쉽지 않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이 장대 음봉이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시간형 봉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제 따라가는 게 결국은 이 차트들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유인은 일단 우리가 건들 코인은 아닌 것 같고 도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월봉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지가 제가 도지를 보면서 비교해드렸던 차트 기억나시죠? 도지는요. 아래 꼬리가 사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도지는 지켜보죠. 도지는 지켜보죠 그냥. 주봉이 일단
결국 얘도 상가수렴 안에서 놀 것 같은데요. 이 주봉이 결국은 이게 눌림을 받고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게 만약에 눌림이라고 하면요. 그 예전에 이더리움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도지는 월봉 말고 주봉이 있죠. 이게 눌림 차트면 이제부터는 100원을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진짜 눌림이고 가고자 하는 차트라면 이게 지금 여기서 눌렸다가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오른쪽 바닥을 만들고 가야지, 이게 중심값 아래로 내려오는, 예를 들어 115원 아래로 내려오면 도지는 차트가 아예 무너지려는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고, 도지는 대신에 115원 언더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형 차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관건은 115원을 지키느냐의 싸움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위믹스는 사실 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솔직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단한 분들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비트가 어떻게 주봉사 만들었냐고. 지금 보시면 저점 하나도 안 깼죠.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상승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래도 지금 부족한 게 이 장대 운봉이 너무 커요. 비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 아래에서 장대 운봉 빼고 그 다음 이제 차트 만들고 이 뿌리는 이게 있죠. 이거를 U자형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올려도 안 되고요. 더 쏘아야 합니다. 더 쏘아야 하고 더 쏘아야 하고 더 쏘아야만 겨우겨우 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12월 8일날 상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그냥 세력이 갖고 놀기 좋은 거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그 뉴스가 하나 떴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요번에 위메이드에 거의 뭐 대규모 매머드급 변호사들이 다 출동했다가 오늘 기준으로 김앤장이 돌연 사임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김앤장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최고 법률 집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가처분 심리를 코앞에 남겨두고 지난 1일, 오늘이죠, 어제 갑자기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난다긴다고 하는 김앤장이 이거를 사임을 했다. 생각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심상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앤장뿐만 아니라 이 위메이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위믹스 측도 결국은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시장 유통에 포함해도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그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거래소는 그냥 상패를 강행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생긴 이해 충돌을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일단 장영국 대표 입장은 어떤 기준을 위반했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단순히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패를 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한 처사라고 현재 나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위믹스 투자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렇게 거래소들이 이례적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거래소를 창업한 분들이 재판 중이거든요. 업비트 창업자도 지금 자전거래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지금 검찰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래가 뭐냐면 운영업체가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 측은 서비스의 활성화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진행했고,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는 입장인데, 검찰은 1심에서는요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의 중형을 구형은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심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테라 루나 사태가 관련돼서 또 나왔고, 그 와중에 요번에 신현성 대표, 티몬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티몬 신현성 대표가 또 이번에 엄청난 금액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는 게 터져 나왔죠. 그만큼 지금 업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이 암호화폐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상승을 할 만한 요인은 분명히 없고요. 또한 그렇다고 이제 떨어질 이유가 있냐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긴 합니다. 지금 이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준으로도 계속 법제화가 되고 있고, 제도권화에 들어가기 위한 발빠른 투자자 보호 시스템들이 계속 장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투자라는데 적기인가를 물어보면 과연 지금 내가 현물적인 투자를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2018년도 1월에 겪어보신 분이면 아시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있을 때요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초강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순식간에 시장은 패닉 상태가 됐었고 수백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뭐가 됐는지 아세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당황했는지 정해진 바는 또 없다는 말로 입장을 뒤집었는데, 지금이 딱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박상기 아마 공감하시는 분이면요. 아마 박상기 이름 들었을 때 생각나시는 거 아마 댓글에 적어보시면 온갖 욕이 다 달릴 거예요. 그만큼 박상기라는 이름이 쉽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댓글 달아보세요. 박상기 어떤 위치였나요? 근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확실한 거는요. 암호화폐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창업자를 말을 빌려보면요. 암호화폐를 보유해 보거나 투자해 본 사람이 어느덧 2억 명에 이른다면서 그 인구가 10년 안에는 1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억 명이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인구 통틀어서 8명 중에 1명은 코인 투자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상 전체 인구 80억 명을 떠나서 그 중에서 문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암호화폐 투자해 하면 한 번쯤은 알았거나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코인들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최소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하면 정말 이거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코인 위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봉상으로는 조금씩 차트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일봉상으로 보면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논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주봉의 흐름으로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일단 이 월봉이 끊어지면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차트대 12월에 내가 상승을 한다에 베팅을 하고 싶으시면 1년봉으로 봤을 때 나는 그냥 아래 꼬리를 조금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FMC의 금리 인상이 앞두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0.5%의 빅스텝은 밟을 것 같고 그 안에서의 흐름은 지금 당장 뭐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흐름이 지금 거시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도 이제는 마감이 됐고요. 12월에는 이제 오픈톡방에 대해서 입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 링크 통해서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나가는 배너 통해서요. 선물수 통방 꼭 입장하시고 선물수 통방이라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시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투자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보시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곧 돈이 시장이니까요.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서 그 정보를 거르고 받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이 있는 곳이 결국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영상으로 남은 12월은 한번 챙겨볼 거고요. 비록 11월의 투자는 실패했지만 12월의 투자는 반드시 성공을 하는 그런 우리의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 띠띠빵빵 감사합니다.